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10 정병준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완전한 봄을 느끼게 하는데요. 이럴 때 산을 찾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산에 오르실 때 천천히 주위도 좀 둘러보면서 한 발 한 발 오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케이블카를 타고 산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훌쩍 오르는 걸 더 좋게 생각하십니까?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는데요. 최근에 구례군이 다시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기 시작해서 이 논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리산에 케이블카 놓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설치하지 않는 게 맞을까요? 오늘 토론해 보겠습니다.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쪽입니다. 구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 추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정현택 구례군 환경교통과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환경단체 쪽에서도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지리산 생명연대 최세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환경운동연합 김종필 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 의장님 다시 시작하셨다고요? 예. 네, 지난 4일에 추진위원회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일단 활동 계획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추진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사실은 그 2010년부터 제가 그 이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이 활동을 줄곧 쉬지 않고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부의 지침이 조금씩 변화가 있었고 여러 그 여건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좀 그 주춤해 갖고 있었을 뿐이지 항상 그 우리 구례 그 국립공원 1호를 만들 때는 1960년대에 자연보호라고 하는 개념도 없을 때 우리 구례 군민 전체가 나서서 편지 쓰기, 엽서 보내기 등등 해가지고 미국서 시행하고 있는 국립공원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구례에서 아주 그 제일 선착으로 내셔가지고 국립공원을 달성을 했고 또 제1호 관문을 우리 구례로 유치하는 데까지도 온 주민이 힘을 합쳐서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저 역시도 이 환경운동도 했고 국립공원협회의 사무장을 맡아가지고 지리산 종주를 하면서 늘 생각해 왔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다시 시작한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구례는 다시가 아니고 그동안 일관되게 쭉 일관되게 오셨다. 지금 그 관통 도로 문제 때문에 일관되게 추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런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연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통도로 문제 말씀하셨는데 차근차근 그 얘기는 또 들어보겠습니다. 정 과장님, 이제 이게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미 그쪽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구례 국민의 그 30년 수건 사업인 그 케이블카 설치를 위하여 금년 1월부터 국민과 향후 또 우리 지역을 찾고 있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3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 국립공원 계획 변경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뭔가 좀 변경을 하신다고 하는데 일단 그 어느 구간에다 이걸 설치를 하는 겁니까? 예, 그 지리산 온천 관광지구를 시점으로 해서 네. 지리산 종석대 하단까지 총 3.1km 구간을 단선 자동 순환식 케이블카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리산에 사실 케이블카 사업 역사가 긴데 1990년에 국토부 승인이 번복됐다. 그럼 벌써 그동안에 4번, 2012년까지 4번 번복됐는데 이번에 다시 추진, 우리 그 김 위원장께서는 다시 추진이라고 하지 말라 이러시는데 어쨌든 다시 서명운동을 벌이고 하십니다만 다시 시작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이 환경 문제 때문에 이대로 둘 수는 없다. 환경 문제 때문에 이대로 둘 수는 없다? 결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지방도 861호 그게 그 한 15.5km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금 그 지리산 자연보호지구를 관통을 하고 있어요. 그 도로가 예전에는 그 소위 말해서 산판, 산의 그 벌목 이런 데 쓰였고 그 뒤에는 이제 군사 작전도로
이런 걸로 쓰이다가 이제 전두환 정권 때 그것을 소위 말해서 확포장을 해가지고 관통도로로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지리산권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472개 정도의 조각화됐다 하는 것이 학술 보고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관통도로는 자연보호지구를 완전히 그냥 그 관통을 하면서 이렇게 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은 다 모두 그 국민들 전체가 다 알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네. 너무나도 급경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동물들의 로드킬도 너무나 심각하고 교통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 참사이고 그리고 이 시즌을 통해서 많은 수십만 대의 자동차가 오르내리면서 내뿜는 매연 그리고 그 라이닝이 타가지고 발암물질을 분산시키고 타이어의 마모에 의한 또 그 분산 뭐 이런 것 등등으로 해가지고 소음은 말할 것도 없고 해가지고 지금 그 지리산에 우리 그 1호 관광지를 완전히 보호지구를 버려주고 있다. 여기에다가 성삼재에 약 한 3,500평 정도의 그 주차장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은 노고단, 이 한국의 알프스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노고단을 향해서 오는 등산객들이 전부 차량을 이용해서 그 성삼재 주차장에 와서 주차를 해놓고 등반을 하기 때문으로 이 넓게 만들어 놓은 이 주차장이 차량을 유도하고 있어요. 유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빨리 자연 복원시키지 않으면 이대로 두면 우리 국립공원 망한다. 이런 그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는 아주 특색 있게 다릅니다. 우리는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빨리 이 지방도를 폐쇄하고 케이블카를 그 친환경적으로 운영을 해야 살리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덧붙여 얘기하면 이제 그 지역 경제 운운을 하는데 그건 2차적인 것이고 그것이 예. 부차적인 것이다. 예. 지금 김 위원장께서 관통도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흔히 그 성삼재까지 갈 때 차 가지고 올라가는 그 도로를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정 과장님, 지금 김 위원장께서는 이제 뭐 지역 경제 이런 거 부차적인 얘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목적도 좀 있긴 하시죠? 어떠십니까? 예,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부수적으로는 그것이 또 우리 지역에서 큰 역할을 또 할 수도 있죠. 예. 네, 그렇군요. 이제 환경단체 쪽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 대표님, 일단 지리산에 케이블카 넣으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례군만은 아니죠? 그동안 논의들도 많이 있었고. 4개 지자체가 지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30년째 지금 케이블카를 놓겠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리산에 어떤 위치에 어떻게 케이블카가 들었을지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자, 저기 보시다시피 지금 보면은 남은 허브밸리에서 바래봉까지, 그 다음에 구례는 산동에서 종석대, 그리고 저기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산청과 함양은 지난해까지는 산청 중산리에서 그다음에 장터봉을 넘어서 백무동까지 연결되는 10km가 넘는 긴 장거리 케이블카를 계획을 했는데 올해는 그게 바뀌었습니다. 저거는 이제 홍준표 도지사 있을 때 두 개 함양과 산청이 서로 싸우니까 경남은 하나로 묶어서 한 라인으로 하겠다 해서 저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저건 너무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산청군에서는 진짜 저렇게 저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산청군은 따로 더 짧은 코스로 동의보감촌에서 그 뒤에 있는 왕산까지 한 1.9km 되는 구간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다시 신청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함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함양 서춘수 군수님은 작년 연말에 기자회견을 할 때 자기가 볼 때는 그 케이블카가 굉장히 어렵겠다. 그래서 국립공원 밖으로 끄집어내서 지금 거기도 이제 백무동 구간에 짧게 하겠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 남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성삼재 도로를 이용해서 이제 산악 철도를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케이블카는 좀 한 발짝 빗겨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네. 다양한 계획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김수정님, 아무래도 환경단체 쪽에서는 반대하는 입장 갖고 계신 거죠? 네, 뭐 서두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지리산은 우리나라
국립공원 1호 산입니다. 그만큼 자연적으로나 생활 환경적으로 매우 문화유산이나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죠. 설악산은 한라산보다 먼저 지정이 됐으니까요. 그만큼 이제 이런 가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동안 꾸준히 보호해 왔고 보존해 왔습니다. 근데 그런 보호와 보존을 했던 그 노력들이 조금씩 조금 이런 케이블카와 같은 인공적인 시설물로서 훼손된다는 것은 좀 황금알을 낳는 오리를 거위를 하나 둘씩 조금씩 한꺼번에 이득을 취하기 위해 줄이는 행위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추진하는 쪽에서 환경 문제 때문이다고 말씀하시지만 또 환경단체 쪽에서는 여전히 환경의 훼손을 걱정하고 계신데 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정 과장님, 2012년에 일단 부결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한 7년 만에 하고 계신데 좀 내용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2012년도에 그 부결된 당시 그 사유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기존 2선 자동 순환식 sak도 유형을 그 스카이라인을 훼손을 최소화하고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지주 높이를 낮게 하여 그 단선 자동 순환식 노선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노선입니다. 기존의 지리산 온천 관광지에서 시점으로 해서 노고단 KBS 중계소 하단까지 4.3km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종점을 종석대 하단으로 해서 3.1km 구간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 생태 경관 보존 지역과 반달가슴공 특별보호구역을 제외시켜 그 환경부 sak도 가이드라인을 충족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경관 부분, 환경보존 부분 예. 이런 데 환경부의 예. 입장을 조금 더 반영했다고 하시는 건데 어떻게 보시나요, 최 대표님?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케이블카 문제는 정말 시작은 20세기 시작인데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 정말 낙후된 관광 사람인데 아직도 그걸 붙잡고 있는 게 답답한데 근데 이제 현 정부의 우리 문재인 정부의 그 환경 정책을 잘 보여주는 예가 얼마 전에 우리 지리산 댐 논란이 그것도 한 20년 이상 끌었는데 작년에 지리산 댐은 완전히 그 국토부와 환경부에서 완전히 백지화선을 했거든, 공식적으로. 그것만 봐도 지금 정부가 환경정책을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세먼지나 이런 것 얼마나 지금 위태롭습니까? 그런 걸 볼 때 과연 산림을 훼손시켜가면서 이 정부가 그 케이블카를 허가해 줄 것인가? 제가 볼 때는 30년 지금이나 케이블카 하겠다는 조건은 전혀 바뀐 게 없거든요.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 3번이나 반려당했고 또 4번이나 반려당한 것도 있는데 그 반려한 그 조건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신청한 데도 정부 차원에서는 결코 케이블카를 허가해 주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아까 경제 문제나 이런 것은 2차적인 문제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역 경제 평균 말하자면 평준화를 위해서도 그러고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그러하고 우리 구례가 아주 천혜의 그 관광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지리산 남쪽 자락에 지리산의 얼굴이나 다름없는 이곳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부의 존재 이유가 뭐인가 저는 극히 의심스러워요. 항상 그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방금 이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이 정근대적 그 시설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이 케이블카 때문에 환경이 악화됐다고는 보고가 나온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아니 그건 그렇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케이블카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데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립공원 안에는 일체의 그 케이블카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은 광활하고 일본 같은 데는 벌써 이미 너무 오래된 노후 시설들을 교체하고 있고 내지는 이제 그 사람들의 발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이용했던 데를 또 가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 계획 변경 요인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례는 여러 차례 똑같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만은 정말로 환경부의 존재 이유, 환경을 살리자고 하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그 환경 지킴이 노릇을 하고 계시는 연대 쪽이나 뭐 국시모나 등등 여러분들의 그 노고를 저는 극히
참 고맙게 생각을 해요. 환경 지켜주시는 것에 대하여. 그런데 제 생각은 우리 구례 국민들의 생각은 환경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나서서 구례 케이블카는 빨리 이 지방도를 폐쇄하고 놓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저희들도 그 성삼재 도로 예. 폐쇄에 대해서는 적극 또 예. 찬성을 하고 있는데 그걸 폐쇄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케이블카는 저희들은 결코 반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케이블카하고 환경하고 연결을 지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단적인 예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설악산 금검성 지금 케이블카나 그다음에 그 향적봉 덕유산 향적봉 케이블카 같은 경우 케이블카 생긴 이후에 그 정상에 나무들이 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발에 의해서 그 지역이 훼손이 돼 버렸거든요. 그 지리산도 당연히 그렇게 근데 훼손될 지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저 결코 환경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케이블카는. 예. 그동안에 무수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이 조건에 맞도록 설계 변경을 요구를 했고 내지는 뭐 용역을 하도록 여러 가지 그 일을 시켰어요. 저희들한테. 아까 말씀 잘 아시고 계시지만 우리 구례는 30년이 넘어요. 사실은. 이와 같이 해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연계를 시키고 싶어서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국립공원 1호를 우리가 선정을 할 때 국립공원이 뭡니까? 온 그 국민 내지는 산에 오르고 싶어 하는 모든 인간들 이 사람들이 그 국립공원을 공원답게 향유할 수 있어야 되고 공유케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구례에서 국립공원 만들려고 그렇게 애썼던 사람들이 노고단 한 번을 올라가 보지 못하고 평생을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부지기 있어요. 그래서 노약자나 이 바쁜 세러리맨들을 뭐 말할 것도 없고 남녀노소 그야말로 이 아름다운 자연의 국립공원의 풍광을 세계인에게는 자랑을 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공유케 만들어줘야 돼. 이런 그 차원에서 케이블카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케이블카로 말미암아서 환경이 악화됐다는 보고가 없으니까 대신 케이블카로 대체 수단을 삼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 구례는 노고단 그 주봉이 노고단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한국의 알프스라고 일컬어지는 노고단이 주봉인데 여기는 이미 데크로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연계 탐방도 모두게 만들어 놨고 그렇게 시설들이 다 돼 있기 때문으로 주봉 가까이 너무 애시당초는 그 KBS 중계소까지 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했더라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김 위원장님가 지역사랑이 대단하신데 네. 여기 사실 그 연세도 적지 않으신데 고맙습니다. 환경단 측도 얘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쪽에서는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이제 관통도로를 없애겠다. 이게 더 환경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케이블카는 지금 놓는 공사 과정에서 또 굉장히 많은 산림을 훼손시키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설치됐다고 설치된 이후에 또 굉장히 많은 소음이나 여러 가지 사람에 의한 훼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두 가지 점으로서 훼손을 계속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건 뭐 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렇게 위원장님이 그런 환경 사랑을 갖고 계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되면 애초에 그 관통도로를 막은 것 자체가 중요하면 막아야 되는 거죠. 막아야 되는 게 그게 방점을 찍혀야 되는 건데요. 이것은 엄밀히 좀 들어보면 케이블카를 놓기 위해 이걸 막겠다라는 의미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온 국민이 그것을 공유해야 된다는 말을 먼저 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 공유해야 된다는 부분의 방점은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거기에서 아까 관광이나 경제적 이익 부분을 말씀을 이제 부차적인 이유라고 하셨지만 그 이유가 전제 조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말씀이신데요.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어떻게 제가 듣기에 네네. 자칫하면 케이블카를 놓기 위한 방편으로 지방도를 폐쇄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들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지방도를 확포장할 적에 우리 무소유를 주장하는 우리 참 법정 스님께서도 참 이 가슴 아픈 일을 하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해드렸어요. 도로를 만들 때. 예. 그리고 그 사찰림인데 사찰하고 일체 그때 그 시절만 해도 소통 없이
밀어붙이기로 그 도로를 확포장해 버렸거든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지금 환경단체 쪽 얘기는 그냥 케이블카 만들고 환경 문제가 되면 도로만 없애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인데. 케이블카 놓지 말고 예, 예. 그게 더 친환경적이지 않습니까?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국립공원 이루어요. 네. 국립공원. 네. 국립공원이 지금 우선 지역적인 편견만 보더라도 네. 우리 전남만 이 지리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하나도 없어요.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뭐 다 할 것 없이 있거든. 근데 구례만 없어요. 저희들이 그게 없다고 케이블카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을 내세우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구례는 정말 전라남도에서 제일로 적은 군이고 인구도 그러고 이 경제적으로도 그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 천혜 관광 조건만 갖고 있다 뿐이지 국립공원을 왜 우리가 이 국립공원화 해야 되고 군민이 나서서 만들어야 된가 애시당초에 시작했던 것이 정말로 이거 빛 좋은 그런 마냥 돼버렸다니까. 그래서 케이블카 안 놓고 지방도만 폐쇄해버리면 되지 않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그 지방도로 하여금 관통도로로 하여금 노단을 천왕봉까지 이 튼튼하고 산악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경제적인 네네. 이유도 그러면 따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지리산이 그 환경으로만 묶여 있어서 경제적 이득이 없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지리산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가치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구례가 지리산에 끼고 있었기 때문에 청정이라는 이미지가 더 씌워져 있었고요. 거기서 얻어지는 뭐 온갖 농산물, 먹거리, 그다음에 휴게, 휴양, 계곡 이거 다 부분 지리산이 그동안 보호되고 보존되고 그 브랜드 가치가 청정이란 친환경적인 부분이 보존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이 상당하거든요. 거기서 얻어진 이익은 유형적인 분뿐 아니라 모형적인 이익도 상당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경제적 이익이 국립공원이 경제적 이익을 막고 있고 차단하고 있고 방해하고 있다라는 표현은 저희는 이제 거기는 동의할 수 없는 거죠. 잠깐만요, 정과장님. 제가 질문 드릴게요.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케이블카를 오면은 그동안에 관통도로 다녔던 것보다는 관람객이 더 많이 오겠죠, 관광객이? 예, 그렇죠. 예. 그런 효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아까 제가 우리 환경단체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하고 싶은 말은 케이블카를 건립할 때 설치를 할 때 환경에 대해 훼손이 될 것이다 하는데 요즘에는 또 케이블카 건립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원래 하부에서 자재를 조립해 갖고 헬기로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해서 위에서 조립만 하는 그런 선진 환경공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는 그렇게 건설 과정에서 환경 피해는 없을 것이다. 전에는 가설도를 4m 최소 폭을 4m 이상 해갖고 가설도로를 개설해갖고 이제 설치를 하였는데 요즘에는 하단부에서 조립을 하고 또 헬기로 이렇게 이송을 함으로써 친환경법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또 아까 종점부에 탐방객들이 많이 와서 그 주위에 식물들이 다 이제 죽고 한다. 그런 부분도 전에 저희들이 부결돼 있은 사유 중에 그 내용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탐방로에 친환경 펜스로 쳐서 저희 한 1km 정도 탐방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친환경 펜스를 쳐서 관광객들이 못 넘어가게 하고 또 CCTV를 설치하고 또 관리인들을 배치해서 물리적으로 통제를 실시해서 정상 등반을 통제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통제되는 곳은 전국에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관통도로 아까 이제 자꾸 얘기하셨으니까 관통도를 구례에서 막으면 성산제까지 다 막아지나요? 예, 그것을요. 그렇죠. 예, 저희들이 남원은요. 남원 쪽에서 지역 주민들이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남원을 구례 남원 간에 다닐 수 있는 산업도로가 25분 정도면 충분히 오고 갈 수 있는 도로가 잘 닦아져 있어요. 그런데 이 관통도로 이것은
그야말로 산에 오르기 위한 도로가 돼버렸어요. 등반객들을 위한 그러니까 도로. 그걸 막아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 되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막아버리면 네. 국민들의 원성이 크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 천연사 매표소 때문에도 원성이 많고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대로 이 국립공원을 도로도 막아버리고 건강한 산악인들만 전유물이 되도록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제가 또 한 말씀 드릴게요. 그 케이블카를 구례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리산 전체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도 있는데 구례만 한다고 해서 그거는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지리산 전체를 봐야 제가 되죠. 환경단체 쪽에다 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게 뭔가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케이블카를 놨을 때 환경이 파괴될 거다. 어떤 점이 어떻게 파괴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훼손을 안 시킨다 그랬는데 아무리 기술이 발달돼도 작업 인부들은 오르락내리락 산을 해야 되고 그 구례 같은 경우에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 기둥이 몇 개나 철탑이 몇 개나 세워진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까? 철탑이 지금 9개 설치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 9개라는 예, 게 예. 보통 높이가 얼마죠? 50m 이하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낮은 15m는 것은 기준인데 15m는 낮겠죠. 예, 예, 근데 그 큰 철탑을 9개나 놓는다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해소는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기초 바닥 면적이 얼만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다 베어내야 되고 하니까 그거 헬기로만 한다고 해서 훼손이 안 된다는 건 전혀 저희들은 맞지 않는 전에도 얘기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관통도로를 폐쇄하는 그 방안의 일환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문제가 이제 아까 우리 저 과장이 그 밑에서 조립해가지고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갖다가 포스트를 세운다라고 얘기를 이미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환경 훼손 얘기하는데 그 철탑을 세우는 곳에 훼손은 부분적으로 불가피하겠죠. 그러나 거기 그 아고산대에 서식하고 있는 나무들을 그대로 가식을 옮겨서 해뒀다가 다시 그건 하고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건 세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케이블카 설치 구역의 환경이 악화됐다고 하는 조사 보고가 없어요. 지금 평창 오히려 가보세요. 케이블카를 놔놓은 뒤가 환경이 제대로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구례는 케이블카 그런 그 시설이 있으면은 쓰레기 같은 것도 이송이 아주 쉬운데 굉장히 지표가 오염되고 있어요. 지표가 왜 산악인들이 와가지고 버리는 그 좋게 버립니까? 휴미진 데다가 감춰서 버리고 등등해가지고 지표도 더 케이블카를 설치할 때 조건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환경성이 봐야 되고요. 경제성도 보고 그다음에 공익성도 보고 기술성 이 4가지를 보고 결정을 하는데 지금 4번이나 그게 다 반려당했거든요. 그러면 정부 기관에서 판단했을 때 벌써 이건 타당성이 없다고 판명이 나는 아닙니까? 반려 이유가 몹시 답답하다 그런 얘기예요. 구례만 남원도 노차오르는데 구례만 놔줄 수 있느냐? 산청 함양이 전할린데 구례만 놔줄 수 있느냐? 이건 정치적인 그 판단이나 그 주관적인 관점이 없이 환경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그런 때문이고 자, 우리 다른 환경단체에서도 자치단체하고 아까 고맙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진짜 고마워요. 지켜주시는 건. 그런데 지켜주시면서도 불가피한 것은 우리가 개방적이고 긍정적으로 좀 사고를 달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근데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같이 하려고 한다. 그렇죠. 지금 당장 움직임은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다시 우리가 먼저 산청군도 구례가 시작하면 다른 데다 또 시작할 거다. 산청군도 타당성도 벌써 들어갔고 5월달에 발표한다 그랬거든요. 용역 결과를. 그럼 이렇게 다 진행되고 있는 거 다른 지자체도. 그렇다면 뭐 또 이렇게 자치단체들 간의 경쟁 때문에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말씀해 줘 보시죠. 예. 아니 저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희 구례군의 케이블카는 그 이 간통도로에 따른 그 산림 훼손 또 생태계 파괴라든가 또 로드킬이라든가 그런 환경적으로 그 열악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체 인환으로 우리 구례군의 케이블카는 설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어느 단체보다 더 위치는 그 입장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 구례를 자주 가고 또 둘레길이 있어서 자주 걷는데요. 실제로 지금은 그 둘레길을 걸으면서 오히려 정상을 올라가는 것보다 지리산을 더 잘 넓힐 수 있고 지리산 속살을 볼 수 있는 게 지리산 둘레길이거든요. 구례에도 운조를 지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경치를 밑에서 노고단 능선을 바라보면 걷는 게 오히려 더 좋고 서시천 강둑의 그 벚꽃길을 걷는 게 훨씬 더 요즘은 저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오히려 지리산의 진정한 지리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광 자체가 패러다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옛날처럼 그렇게 잠깐 왔다 가는 그런 관광이 아니라 정말 생태 체험 관광 또는 그 공정여행 이런 쪽으로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20세기 그 관광을 가지고 하려니까 경제성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지금 둘레길 걷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쓰고 가거든요. 지리산권에서. 최 대표님 네. 보시기에는 케이블카 설치하면 잠깐 와서 그냥 그렇죠. 스쳐 지나가기만 하는 거죠. 또 갈 거다. 네. 그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설악산 보통 이제 설악산 케이블카를 이제 보거든요. 흑자 내고 하는 거에서 예를 들으시는데 설악산의 케이블카 흑자가 나긴 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집단 시설지구 상업지구가 있는 거기가 그 2017년 기준으로 휴 폐업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0%가 넘습니다. 70%가. 뭐가 70%가 넘는다고요? 휴업하고 폐업하는 누가? 상가. 상가가. 네, 설악산, 아, 예. 설악동에 있는. 설악동에.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걸 운영하는 케이블카 회사만 이익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케이블카만 이용하고 그 상업시설을 숙박시설도 이용하지 않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이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하고 다시 해도 실질적으로 오는 사람이 자체적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도 안 되고 지역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김 팀장님 말씀은 케이블카를 설치해 놓으면 머무르는 관광이 안 될 거다. 절대 되지 그냥 와서 않습니다. 스쳐갈 네, 거다. 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이것 좀 한번 답변을 해보시죠. 그것은 또 생각이 또 나름입니다. 아니, 생각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예. 통계가 나온 거라니까요. 제가 얘기 네. 잠깐 할게요. 위원장님. 한국 환경정책 그 연구원에서 KEI 네. 거기서 이 경제성을 전부 그 유인받아갖고 검토를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구례 케이블카 설치가 제일로 그 1.075라고 하는 좋은 점수가 나왔어요. 다른 데는 1점 미만이었고 이런 것들을 실시하게 된 동기가 구례 케이블카는 고려를 해볼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평가가 환경부에서도 있었고 또 우리 저 환경지킴이 속에서도 국시모에서도 말하자면 저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시민 모임에서도 구례 거는 좀 그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얘기도 제가 직접간접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21세기에 자꾸 그 20세기의 관광 조건을 내세운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까 얘기대로 성삼지에 마련되어 있는 광활한 주차장에다 갖다 주차해놓고 노고단 올라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바꿔줘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바꿔줘야 된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케이블카가 생겨도 등산을 하시는 분들 그 종주를 하고 걷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건 오히려 일반 등산로로 오솔길 일반 등산로 내지는 아까 이제 그 둘레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그 자연을 밟아서 훼손시키는 구역은 통합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잖아요. 주봉 가까이에서 설치를 못하게 돼 있고 연계 탐방 못 하게 돼 있고 등등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그 구례 노고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데크로로 정확하게 다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이미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데크로로 타고 올라갔다 그대로 또 내려와요. 내려오고 연계 그러니까 탐방을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봉에 올라가가지고 내려서 다시 걸어서 못 가게 말하자면 만들어놓는 얘기죠. 얘기죠. 상봉을 향해서 그게 환경부 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제 상부 정류장에서 등산과 연계시키지 않고 그 타고 간 사람 그대로 내려오는 내려와야 게 된다. 지금 방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 산청에서도 이제 선전을 할 때 지리산 케이블카 타고 천왕문 가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는 전혀 얼토당도 않는 얘기죠. 올라가면 그거 타고 바로 내려와야 되는 게 지금 방침이거든요. 자, 정 과장님, 제가 아까 질문 드렸는데 이게 아직 답이 안 나오는데 지금 이제 김 위원장님께서는 이게 케이블카라는 게 환경 때문이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계신데 사실은 탐방객을 많이 유치하자라는 생각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 지금 관통도로 있는 거하고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거하고 어느 정도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그 환경부에서 4번을 반려하고 하는 사유가 경제성이 없다고 하는 그 부분을 네. 이야기하셨는데요. 그거하고 일맥상통할 것 같습니다. 또 설명을 좀 예, 해주시죠. 그것이 지금 케이블카를 하려고 하는 4개 군에서 그 KEI 경제성 그 분석한 결과 우리 구례군에서
그 다른 타 자치단체보다는 그 좋은 그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또 어느 정도 인정되는 그런 기관에서 그런 사물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거에 기초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국립공원에 뭐 여기만이 아니라 몇 군데 케이블카가 있잖아요. 예. 근데 아마 설악산을 빼고는 지금 다 예, 적자죠. 다 적자고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풍철이나 네. 그 주말에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설악산도 사실은 흑자가 나는 이유는 단체 관광객, 그 학생들 수학여행 그 아이들 때문에 실제로 수익이 나는 거지. 일반 관광객을 보면은 지금 다른 그 국립공원 안에 있는 케이블카들이 다 적자거든요. 그건 뭐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적자가 나도 탐방객이 늘면 그 지역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케이블카를 흑자를 내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적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코르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 경제는 살아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게요. 지금까지 KIA 얘기 말씀하셨지만 모든 케이블카 지금까지 관광용을 한 게 29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경제성이나 환경영향 평가할 때 나쁘게 나온 평가가 있나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케이블카 중에? 설치할 때는 다 그렇죠.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네. 걸로 나왔는데 설치해서 운영해 보니까 그렇게 만약에 안 되더라. 경제적 타당성이나 평가가 낮게 나왔는데 그걸 설치했다. 일반 회사로 치면 배임액이죠. 왜냐? 적자가 뻔한데 운영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네. 일반 회사는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제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이거- 지금 얘기하시는 게 예. 경제성으로 타당하다니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보고서가 100% 현실에 적용했을 때 그게 가능하냐? 예를 들어 4대강 사업도 일자리 창출을 10만 명 한다 그랬거든요. 정말 4대강 사업 때에서 10만 명 했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최 대표님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관광의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제주도가 왜 관광객이 갑자기 늘어나고 중국 관광객이 왜 말고요 늘어나고 그 인프라가 강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올레길이거든요. 한라산에 케이블카가 없습니다. 그 올레길이 지금 1구간부터 19 2조까지 늘어나면서 거기서 하루에 걷는 게 아니라 이틀이나 3일을 계속 걸으면서 숙박하고 소비를 하기 때문에 관광이 활성화된 거죠. 저는 지금 그 고향을 지켜오면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관통도로를 빨리 폐쇄를 시켜야 되겠다. 저도 시켜야 될, 동의합니다. 시켜야 될. 케이블카와 제 얘기 들어보세요. 관통도로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제 얘기 들어보세요. 연계할 수가 제 얘기 없습니다. 들어보세요. 네. 이걸 폐쇄를 시키려고 하면은 조건이 있어야 된다니. 갑자기 그 성삼시까지 오르내렸던 이 탐방객들을 내지는 등산객들을 명분 없이 폐쇄시켜서 막아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그 매표소 때문에 원성이 많고 민원이 엄청 그 발생하고 저희들이 있는데 그 도로를 당장 폐쇄시키자는 게 아니고 지금 그 도로는 나무가 구례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나무가 구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같이 요건 해결해 나가야 되거든요. 지방도이기 때문에 예. 전남 지역만 아니, 전남 그거는 지역만 폐쇄를 시키려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니 구례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것이 뚜렷한 목적이 지금 우리 최 대표께서는 그 관통도로의 뚜렷한 목표가 남원과 구례의 소통을 위해서 아니, 뚫어놓은 그건 겁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잖아요. 성산에 올라가는 길이죠. 그렇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군다나 성삼지에다 그렇게 넓게 광활하게 주차장까지 만들어 놓으니까 전라북도에서 올라온 차, 전라남도에서 올라간 차, 그게 이 문제죠. 차들이 그렇다면 만약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구례 쪽에서 가는 길을 막는다 하더라도 남원을 통해서는 계속 또 성삼 쪽으로 올 수가 올라가죠. 있겠네요. 성삼지를 폐쇄시켜 버린다니까요. 성삼제 휴게소 그 밑에 시몬마을이 자연보건을 있는데 해버려야 돼요. 거기는 이제 이주민들 다 이주를 시켰거든요.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그리고 그 아래 그 달궁 상거리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전라북도 경계거든요. 그쪽에서는 달궁 상거리에서 저 육로정 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고 달궁마을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쪽으로 우회할 수도 있고요. 이 성삼제 휴게소로 안 올라와도 그러니까 못 가게 아예 만들어 버리는 순간이십니까? 그쪽은 성삼지역에서는 이제 못 저희들은 성삼제 휴게소에서 시몬마을 지나서 달궁 상거리까지는 폐쇄 가능 구역입니다. 거기가 한 5.5km 정도 되거든요. 거기는 막아주고 그걸 막으면 또 그 도로로서의 역할은 기존에 옆에 산업도로도 있고
또 그 고속도로도 있고 합니다. 그걸로 가능하거든요. 이제 덧붙이자면 차는 못 올라오게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럼 네, 저도 동의 드리고요. 거기를 그러면 그 도로를 활용해서 걷고 싶은 길, 네, 그냥 차량만 통제하고 사람은 갈 수 있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도로 저희들이 그 도로 셔틀버스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저도 그 환경부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도로와 하길래 케이블카는 분리해서 생각이 된다는 그런데 거죠. 아니 네. 그런데 이 저 동물 그 서식 지역을 472개 학술 연구 결과가 그렇게 조각화 시켜버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저 국립공원 1호 가면 저 화엄사 인근에 종보건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반달곰을 지금 식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의 종에 대해서도 종보건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동물들을 오고 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심지어는 도로 위로 다리를 놔주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관통도로를 없애자는 데는 여기 계신 네 분 누구도 지금 반대가 없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로를 없애려고 드니까 대체 수단으로 케이블카를 필요로 하는 거죠. 아니 그거를 이용해서 걷게 하든지 대체 수단을 도로를 이용해서 갈 수도 있잖아요. 자동차 외에. 최 대표님이 아까 이제 둘레길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이게 둘레길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그 탐방객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런 얘기들이 가능한가요? 저희 시민단체에서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혹시 자료를 구례군에서는 자료를 갖고 계시지 실제적으로 않습니까? 지역 경제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건강한 사람들을 기준해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제 도로를 막으면은 걸어 다니면 되지 왜 굳이 거기를 케이블카를 설치하냐 그렇게 하셨는데 요즘에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 아닙니까? 구례 같은 경우에도 그 노령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또 이런 노령 인구나 또 장애우나 이런 분들이 왜 그런 분들은 산에 올라와서 정상에서 못 봐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례군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요. 그러면 거기까지 장애인 분들하고 노인분들 어떻게 가십니까? 차 끌고 가십니까? 거기까지요. 어디 성삼책까지? 네, 아니요. 입구까지. 집에서 이동 어떻게 하냐고. 가는데 출발하는 지점까지. 말씀드리면 구례군이 그러면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휠체어를 탈 수 있는 저상 버스가 있습니까? 운영하십니까? 지금 콜 택시를 하고 콜 있습니다. 택시가 100원짜리 콜 택시 하시잖아요. 100원짜리 콜 택시 하는 것이 그러면 아니고요. 그 많은 분들이 교통약자 콜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하고 노인분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대중적인 거를 얘기가 되셔야 되는 거죠. 인프라가 교통이 저상 버스뿐만 아니라 노인분들을 위해서도 저상 버스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만약에 지금 차들이 대부분 버스 같은 거 노후된 것들은 경유라든지 가스로 하거든요. 그럼 전기버스 이용하셔야 되는 거죠. 아니, 출발점까지는 일반 교통수단을 이용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이 말씀 나오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문 밖에 나서면은 완전 전쟁터입니다. 지금 버스도 탈 수 없습니다. 아시죠? 휠체어 탈 수 있는 고속버스가 없습니다. 지리산까지 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할 일은 그 케이블카를 위해서 장애인들 이용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실제로는 장애인들이 잘 살 수 있는 것부터 그거부터 말을 해줘야죠. 그게 반대를 위한 반대론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우리 대표님 말씀은 아니 실제로 장애인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아까 얘기대로 지금 1년에 한 번 올지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우리 저 장애인들은 성삼재까지 싣고 가가지고 거기서 업고 노고단을 올라갑니다. 아니, 지금 그런 현실이에요. 설악사 케이블카 관련돼서 장애인 단체가 자기 장애인을 위한 것처럼 하지 말라고 성명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 우리 과장도 그러고 우리가 하는 얘기는 이 국립공원을 글자 그대로 공원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팩트가 복지 아닙니까? 복지. 이 복지 사회를 구가하면서 남녀노소 노약자 이르기까지 자력으로 노고단을 등반할 수 없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또 외국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까지 모두가 고객해 하는 글자 그대로 국립공원을 돼야 된다. 그게 이제 그러려고 들면은 이동약자들의 문제는 이 정도 토론을 했으면 될 것 같고요. 경제적인 얘기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 케이블카 누가 운영을 하게 됩니까? 이게 누가 설치합니까?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이 운영 주체가 됩니까? 예. 그럼 만약에 적자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세금으로 보존해야죠. 군이 그럼 뭐 사업소 같은 걸 만들어서 아예
할 겁니까? 이제 설치는 군에서 하고요. 예. 이제 방법을 지금 여러 가지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비, 도비, 군비를 해서 전체적으로 직영을 할 거냐, 예. 아니면은 민간 그 합자 회사인 그 지방 공기업으로 해갖고 이제 부담을 줄이고 운영비도 줄일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아직 결정을 상황입니다. 못했군요. 예, 예. 그러면 그 여수 같은 경우에 민간 사업자가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경우까지 포함해서. 주체는 예. 만약에 그러다가 적자가 나면 그럼 뭐 군이 보전을 해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일정 부분은 보전을 해줘야 될 것이고, 또 그 어느 선까지는 또 군에서 보전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얼마나 듭니까? 이거 지금 하는데. 한 430억 지금 430억. 군의군 입장에서 적은 돈이 아닐 것 같은데. 그 뭐 저 단년에 다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네. 예. 그러자면 미래를 보고 4, 5년 동안 계획하면서 추진하고 계속 투자를 해야죠. 수요 예측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그 헬스 낭비하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니지 근데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우리 구례 지리산 케이블카 적자 날 걸로 보는 것도 난센스고, 이익이 날 걸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넌센스예요. 그러면 법불 이걸로 말미암아서 아니지. 이걸로 말미암아서 뭐 얘기 100번 1000번 해도 이걸로 말미암아서 이 인간들의 복지 향상 힐링을 위해서도 그러하고, 첫째는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례 관통도로는 제대로 두면 안 되는데 저걸 없애려고 보니까 대체 수단이 필요하는데 지금 친환경적인 케이블카가 요구되고 있다. 그 자꾸 그 도로하고 논의를 연결을 잘 도로하고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그 지자체에서 적자 날 것만 염려를 하시는데 아니요. 근데 지자체에서 그 부분도 짚을 건 좀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가 470억이면 구례군 입장에서 적지 않은데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이신가요? 저희가 이제 416억인데요. 416억. 예. 지금 그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와 군비를 재원을 조달하는 그 방법하고, 그럼 승인이 나면 국비가 지원이 됩니까? 그렇죠. 사업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100%는 안 되지만 일정 100%는 부분은 안 되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민간 공동 그 출자하는 방식입니다. 형태인 지방 공기업 방식으로 해서 군비의 그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 얘기를 지금 계속 안 하시는데 케이블카 설치하고 난 뒤에 탐방객이 얼마나 늘 거라는 추정이 없습니까? 사업 계획서 있겠죠. 타당성 계획서 있는데 지금 얘기를 안 말씀을 안 하실 이유가 있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 용역을 의뢰하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5월달에 발표한다 그랬죠. 아니, 그러면 발표는 안 구체적인 하고요. 내용이 나와 예, 있어야죠. 아직까지는 그 발표는 아직 영역 결과가 그 우리 당의 군에 아직 도착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예. 그 동안에는 무수히 여러 차례 했죠. 지나간 프로테지나 수치를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구례군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이유는 지자체 단체장의 목적 딱 한 가지 아닙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 말고는 없습니다. 실제로 환경을 얘기하시는데 그 구례 군수님 생각은 전혀 환경하고는 별개죠. 이건 아니죠. 나 생각하고 같아요, 지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죠. 지역 경제 활성화도 그런데 이제 물론 그게 있죠. 있기는. 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뭐 격렬한 토론이 진행되는데 지금 토론을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자들 얘기 정리하고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김 회장님하고 최 대표님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정 과장님하고 김 팀장님께서 마지막에 양쪽을 대표해서 각각 정리 말씀해 주시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 과장님부터 말씀하실까요? 예. 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그 지리산 간통도로는 연간 50만 대 이상의 차량 통행으로 인하여 대기 오염과 산림 생태계 훼손,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등 환경 문제가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 낙석 위협과 급경사, 급커브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관통도로를 완전 또는 부분 폐쇄하고 대체 방안으로 구례 지리산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자연 생태계를 복원 및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입니다. 또한 청년 및 사회 취약계층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노약자 등 신체적 약자에게도 탐방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례 지리산 케이블카는
파괴된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고 안전한 탐방 기회를 제공하고 자연과 사람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팀장님. 네, 뭐 친환경 사업이라고 하는데 저는 동의를 하고요. 관통도로 얘기하셨으니까 친환경 이동 수단을 이용한 그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좀 더 케이블카 설치해서 환경도 파괴하지 않고 기존 도로의 교통을 통제해서 친환경 수단으로 바꿔서 좀 더 친환경적인 길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케이블카는 경제성으로 봤었을 때 지역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사례도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보통 어떤 아름다운, 예를 들어서 공작새를 보러 갈 때, 동물원에 보러 갈 때 공작새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위해서 가죠. 근데 지리산은 이 공작새와 같습니다. 공작새 깃털을 하나 둘씩 빼기 시작하고 틈이 보이고 훼손이 되면 그 공작새는 그의 가치가 없습니다. 지리산이 아름다운 공작새로 남을 수 있도록 계속 세손손 보존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쪽, 또 그 환경을 지키려고 하는 쪽 상당히 서로 입장 차이가 크신데 오늘 그래도 이렇게 합리적으로 잘 토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양쪽 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다, 또는 환경을 훼손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상당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경제적인 문제도 좀 더 세밀하게 따져보는, 앞으로 계속되는 토론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